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삐딱 토크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지역 유력한 인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자주 너무 등장하긴 하는데 김영환 지사님 말씀인데요. 요새 또 돈 얘기가 있고 뭐 경찰서에도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슈나 의혹 이런 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 업체한테 30억 원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영환 지사가 최근에 경찰서에 갔다 왔답니다. 아, 사실이에요? 네, 그건 이제 충북 뉴스원에서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죠. 빌려준 업체 관계자도 갔고 빌려준 업체 실질적인 사주인 그 회장님으로 불리는 분. 우리가 얘기하면 다 아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회장님으로만 부르겠습니다. 그분도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 회장님이 여기도 좀 지분 갖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이름이라.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의 폐기물 업체에게 30억 원을 빌린 것 자체도 좀 논란거리고, 거기에 이제 무슨 대가성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사실 이게 얘기가 많이 돌진 않아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이외에는 뭐 유쾌한 얘기가 아니니까 일부러 뭐 그 옆에서도 뭐 그 얘기 흘릴 이유도 없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만 이제 그 바라볼 수 없는데, 사실 이제 문제가 많죠. 그 충북도에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업체. 자, 여기로부터 30억, 거액입니다. 30억을 빌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환 지사는 그 돈을 빌린 사람, 그 사람이 폐기물 업체의 소유주인지 몰랐다. 아니, 그렇게, 그런 그 사람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30억씩이나 그렇게 돈 관계가 가능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꽤 있어요. 어제 뭐 들으신 소식이 좀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경찰 조사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피해자 신분도 아니고 뭐 어떤 그 일단 저 뭐 한번 그 참고인이죠. 참고인으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건화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마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다분히 이건 사인 간의 그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그 김영환 도지사께서 워낙 또 중앙 정치인 출신이시고, 만약에 뭐 지방 뭐 관료 출신의 어떤 뭐 도지사였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아마 크게 뭐 이슈화 되진 않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앙에서 좀 그 사선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중앙에 또 유명하신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이분이 치과의사 출신이면서 네.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예. 사업하신 분이에요. 치과를 5개인가 6개인가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셨던 분이고, 아주 그 기발하게 또 그 한옥에다가 치과를, 우리 그 이해박는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구옥 한옥에다가 방송국을 만드셨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은 거기 그 한옥에다가 치과를 만들고 성수도 폐공장에다가 치과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앞서가신 거지. 그렇지. 앞서가셔서 안산에 있는 치과는 상당히 잘 됐답니다. 예, 정치를 이제 선거에 이제 좀 접으시고 한동안 휴식기 동안에 이제 치과 의사를 하셨을 때 상당히 잘 되셨고, 그래서 이제 또 그 프랜차이즈를 만드시고, 또 워낙 뭐 지금 도정하시는 거 보면은 기발한 발상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했는데 실패한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업이? 본인이 안산에서 버는, 치과에서 버는 돈을 다른 프랜차이즈, 다른 영업장에다가, 이렇게 손실을 보전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치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정계로 복귀하시면서 이걸 접으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실 자산만 남은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부실 자산도 같이 했던 그 의사들. 네. 그 사람들이 사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거를 김영환 지사께서 다 떠안은 거다. 이 부실 자산들을. 원래
원래 큰 병원을 만들면 뭐 그 닥터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1, 20억씩, 2, 30억씩 다 빚져가지고 뭐 큰 병원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몇백억, 1, 200억 들여가지고 병원 만들어서 또 나머지 장비는 또 리스로 또 끌어갖고 와서 병원 공사비만 1, 200억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했을 때 원래는 그 지분을 거기에 대한 그 부실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때 서로 n분의 1로 나눠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지사께서 그거를 다 떠안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사업가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성공한 사업가는 아니죠. 이제 실패한 사업가인데 사실 이제 그 이 양반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그 집착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뭐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우면 사실 부동산을 좀 매각을 해서 그 이제 일단 채무도 변제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채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처리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계속 버티고 오다가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또 누군가가 그 서울에 이제 지금 한옥이죠. 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게 또 한참 뭐 누구의 명의로 옮겼다, 팔았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 상으로는 뭐 이전된 게 이제 없었고 이제 와서 보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또 이제 갚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뭐 그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요즘 도청 근처에도 부동산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쳐요. 저 사업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뭐 이것까지 뭐 10분 이해하는데 사실 이제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합리적인 의심들이 자꾸 나오게끔 만드는 거는 이거는 본인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과정에 무언가 있다라는 이런 추측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충북에 인허가가 필요한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뭐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30억을 빌리냐. 예?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한테 요새 들어온 얘기가 당초 서울의 북촌 한옥 그게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팔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돈 이제 은행에 이제 갚아야 돼. 아니 그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그 북촌 한옥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또 그래가지고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김영환 지사 이름으로 네. 그냥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을 만드셔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원래 이걸 그 매각을 했어요. 됐어요. 예, 매각을 했는데 워낙 뭐 그 지역 언론이나 그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워낙 들끓으니까 그 당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놓고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계약 해지를 하자. 그러면 사실 계약 해지를 하면 받은 돈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근데 지사께서는 내가 정치인이고 충북지사인데 이거는 말 나오면 안 된다 해서 돈을 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걸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제3자의 그 매입하려고 하는 제3자를 찾았는데 갑자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 거죠. 안 좋아졌고 또 하나는 이 토지 이제 이 북촌 한옥 여기가 그 서울시에서는 한옥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당히 올랐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그 땅의 가치가 그 건물의 가치가 막 많이 오를 거라고 다들 그 예상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안 되는데 가치가 상당히 올랐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거기가 근생시설이고 용적률 건폐율이 올랐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 돈을 대여해 주신 분도 매입 의사를 갖고 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도 원래는 그걸 이제 사서 뭔가 대형 카페나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끄러우니까 계약 해지를 한 거고 그리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거고 그래서 절반을 돌려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매각한 뒤에 돌려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돈이 이제 돌려주려 되니까 그만큼 그 정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역에 무슨 뭐 그렇게 큰 뭐 소위 말하는 쩐주가 있습니까? 다 사업하기 바쁘고 요즘 어려운 때 그런데 다행히 그분이 그 회장님이 그런 그
또 뭐 여기저기 또 많이 또 이렇게 이렇게 그런 역할 사금융 이런 것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대여를 받은 거고 그리고 그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 참여하에 정확하게 쓰고. 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계약서 안에인지 하여튼 뭐 구두상인지 몰라도 추후에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도 그 회장님도 그 땅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대여를 해주고 나중에 그거를 자기가 매입할 의사까지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그 시민단체나 막 이런 데서 막 고발하고 이러니까 이 사업한 사람들은 이게 여하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투자를 했다가 계약 처리를 한 거고 또 지금 또 돈을 대여해 주신 분도 이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이제 또 본인도 이제 한 발 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보면 대가성은 일단 그 차치하고라도 자, 그럼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불거진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 10월에 참 그 차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문제가 불거진 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사실 여러 이제 억측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저번 때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아니, 솔직히 톡 까면 된다. 확인해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 건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변호사 공증 얘기하셨는데, 공증 자료 공개하시고, 그리고 이자, 나쁘네요. 자, 4.2% 이제 이자를 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뭐 했다고 하니까 4.2% 이자를 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통장으로 냈으면 냈고, 뭐 현금으로 냈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오해가 더 생기겠죠. 자, 4.2%라고 해도 30억이면 아마 그 김영환 지사 급여 대부분을 다 이자를 납부해야 한 달에 1,000만 원이네요, 기본. 그럼 그렇게 납부하고 나면 생활은 뭐로 하겠습니까? 참 이것도 좀 납득이 많이 안 가요. 예? 그런데 정치인은 일단은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리고 이자를 만약에 싸게 더 그 시중보다 더 싸게 한다. 이거 기부를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오해의 이자를 납부한 거에 대해서 공개하면 돼요. 그리고 난 이렇게 정당하게 빌렸다. 자, 대가성은 그 다음에 따져볼 것이고, 아니, 나는 정당하게 4인 간의 채무관계였다. 밝혀주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없잖아요. 하여튼 과정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어떤 그래도 또 남는 의문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영환 지사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건 걱정은 되네. 인간적으로 1,000만 원씩 내고 다른 빚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자 내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어디서 또 다른 데서 또 빌리시나? 더 싸게? 아이, 네, 뭐 하여튼 여기 관련 할 얘기가 더 있으나 참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곁가지인데요. 그 회장님이 그 50억 원을 빌려준 업체가 있는데 그 빌려줬는데 그 이자를 제때 못 갚아가지고 거기를 경매 신청을 했다. 이게 사실 청주시내 장안의 화제예요. 네. 아무도 기사를 안 쓰는데 거의 이제 한 군데 정도밖에 안 쓰는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 모 건설사의 유동성 이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그 컨벤션 회장님과의 그 건설사 대표와의 이제 어떤 친분 관계와 그 건설사 대표가 또 이 컨벤션의 부지를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또 큰 거 아닙니다. 그 건설사 대표께서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지니까 본인 지분의 토지 지분만큼의 그 시가로 달라. 예. 아, 땅 부지 예. 지분 받고 돈을 달라고 달라. 빼달라고 한 거네. 빼달라고 한 거죠. 자기 예, 지분 예. 빼달라. 그래서 이제 빼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돈을 이제 땅은 넘기지는 못하니까 왜냐하면은 계속 또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지금 그 신협에서 대출을 80억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감정가액이 150억이었는데 지금 200억이래요. 땅값이 그 컨벤션 땅값이. 지금 경매는 감정가 200억으로 나온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신협 대출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몇 년 되질 않는데 그 사이에 50억이라는 감정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시세로는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고 그러니까 그 땅을 누구한테 지분을 하기는 본인 입장에서도 또 그러니까 예, 이분한테 돈을 빌려서 회장님한테 돈을 빌려서 빌려서 이제 전달하고 그 지분을 빼주고 그다음에 그리고 한 번은 자기 땅으로 내고 그리고서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갔는데 또 요즘에 또 컨벤션 사업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업장 또 변경도 하고 했는데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의혹이 있어요. 네. 이제 김영환 지사하고의 이제 뭐 연관돼서 이제 의혹이죠. 자, 이 양반이 그 컨벤션 그쪽에 빌려줄 때는 이자가 20%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다음에 들은 얘기들이 이분이 그래도 그 이제 돈을 빌려주신 분, 폐기물 업체. 자, 이분이 현금 동원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 청주에서는 충북 전체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돈들을 빌려주시고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자가 20%랍니다. 근데 김영환 지사만 4.2%예요. 근데 이번에 그 컨벤션 그분하고는 오랜 또 지인 관계잖아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같은 동양이시죠. 예, 그렇죠. 고향도 같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인데 가까운 사이한테까지도 20%를 빌려줄 정도로 네. 그런 분이 왜 김영환 지사 자기가 폐기물 업자인지도 모르는 김영환 지사한테는 4.2%로 줬냐. 자, 여기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컨벤션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이제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온 그런 그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좀 김영환 지사처럼 좀 저리로 그 저기 통상적인 은행 이율로 좀 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 요새는 정말 이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20%씩 받아요? 이자를 보통? 아이 누가 그렇게 받아요? 뭐 저도 뭐 가끔 이렇게 돈 빌려주면은 뭐 2부, 3부, 뭐 1부 이런 거 뭐 1%, 2%, 3% 이런 뭐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또 그래도 이자는 드려야죠. 그러면은 뭐 소주 한 잔 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돈이면은 아니 그 50억 뭐한 4, 5부 정도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컨벤션 업체 20%면 빌려준 돈이 50억이니까 이건 비즈니스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1년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이제 이게 이 물건이 지금 이제 뭐 아주 경매 신청이 됐어요? 뭐 내달 초에는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 이 물건이 엄청 가치 상승을 하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80억 또 여기 50억 잡혀 있죠. 그럼 120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거기에 업장에 이제 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미지급금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이 좋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물건 네. 자체는. 네, 물건 자체가. 그래서 경쟁이 좀 심할 거다. 그런데 여기 제가 주소 들은 얘기로는 회장님도 이제 그 돈을 대여해 주신 회장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관심이 있고 거기가 땅이 좋아서 그거 부시고 아파트를 줘도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뒤에 산이 네. 산림청 소유산이랍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또 우리 또 지역에 그 유명하신 분 또 땅이라. 그거 무슨 카잔타 있고 한데? 예. 그래서 아파트를 짓을 수는 없고. 예. 앞뒤로 막혀 있어서.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여하튼 그 이제 좀 앞으로만 이렇게 나오면은 땅이 좋아진다.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희가 어디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청주 사람이면 한 번씩 다 가봤을 때입니다. 빵도 맛있고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기 이제 어제 빌려주신 분이 김영환 지사도 돈을 빌려주고 했다고 해서 요새 엄청나게 장안의 화제라. 잣대는 똑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잣대를 틀리게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율의 잣대. 예?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 김영환 지사께 그 대여해 주는 거 대상은 그 회장님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업체고 법인이니까 그 법인은 그 이자율을 쉽게 얘기해서 법정 이자율만 받게 돼 있는 거지. 법인으로. 개인으로 빌려줬을 때는 뭐 20%든 뭐 15%든 그거는 할 수 있지만 법인의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런 차이도. 네. 일단 지켜봅시다. 두 번째 이슈는 오송 참사에 관련된 기소 가능성입니다. 그 최근에 또 이건 뭐 늘 하는 얘기니까
뭐 이렇게 이슈가 사실은 좀 쭉 진행돼서 새로운 건 아닌데요. 최근에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영환 지사를 엄중 경고한 경고장을 11월 15일에 충북도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것도 뭐 경고장은 6월 달에 왔는데 11월 달에 올렸거든요. 뒤늦게. 근데 좀 내용은 좀 심각해요. 뭐 7월 15일 당시에 이런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중대본이. 근데 중대본 본부장이 당신을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안부 장관이 기소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연말도 다가오니까 이 검찰이 기소하는데 또 이렇게 힘을 받지 않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충북 도청도 또 긴장하고 막 긴장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도. 아니 그러니까 관련 기사만 쓰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의회에서는 뭐 들은 소식 있습니까? 근데 제가 경고장을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안 갖고 왔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검은색으로. 흑백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월 달에 경고장은 날라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11월 달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런지 이제 좀 한번 좀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물어볼 참인데 일단 이 경고장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엄중하게 경고를 한 거니. 근데 저는 또 이게 경고장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 줄,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줄이 아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라 뭐 이런 뜻인데. 네. 그 문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문구가 그거로 봐서는 야, 여기서 그냥 딱 자르기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의구심도 좀. 그럴 수도 들더라고요. 있겠네. 예, 그죠? 예. 이걸로 가름한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좋겠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라 사실 기소해야죠. 그러니까 기소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법부의 판단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분명히 그 도지사가 실수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정말 이 시민들의 공분을 이제 좀 우리 그 정치검찰이라고 일부 때문에 욕먹고 있는 이 검찰에서 기소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좀 이제 좀 그 위로해줄 그럴 때가 됐다. 그런 그 사회적인 통합 뭐 이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기소는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들리는 소식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다른 것보다 행안부의 경고장과 중대재해처벌법원은 전혀 관련이 없죠.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고용노동부에서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검찰에 그 수사 의뢰를 하거나 또 뭐 기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행안부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장과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소 여부는요. 제가 이렇게 몇 사람들 법조계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때 한참 이제 그 기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태원 참사의 용산구청장의 판결이 기준이 될 것이다. 예, 물론 그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의 용산구청장이 무죄 1심에서 네.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이번 기소 여부의 이 기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기소를 해봤자 무죄될 게 뻔하다 하면 그렇죠. 기소를 안 할 거다. 예. 그 제가 뭐 여러 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게 중대재해시민법으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판례도 없고 어디다 갖다 뭘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고 다만 저도 이제 건설업을 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공부를 요새 많이 해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래 무죄 사례가 많아요. 요즘에 왜 무죄 사례가 많으냐? 사전 방지 그리고 그 매뉴얼,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만 공무원들이 잘 해놨다 하면은 현장 당일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장치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무죄가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막무가내 해서 사고가 나는 거는 그 처벌을 받고. 그렇죠. 사고를 대비하게 한 그런 노력을 많이 그렇죠. 했다 하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산업안전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들에 대해서는 참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이제 특히 이제 건설업체나 이런데 야 중대재해 그 처벌법 때문에 우리가 일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좀 약간은 이제 어폐가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적이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그 김영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구청장하고 양상이 약간 다른 게 사실은 사전 대비의 문제도 있지만 또 사후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그 시민들의 공분 이거를 좀 그 위로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게 시민들은요. 자, 사고도 사고지만 그 이후에 김영한 지사가 지도자로서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맞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자,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공무원 처벌해야죠. 그런 중대한 일이 났는데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보고 라인에 있는 직원들 처벌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을 회피하고 현장에 가서 빨리 수습하고 해야 되는 그 책임도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임도 이제 회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용산구청장과 그 김영한 지사는 사뭇 요 양상은 틀리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용산구청장도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속에서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 무죄가 나오고 그 이제 판결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하고 차이는 상당히 크다. 그 얘기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국정감사 때 나온 거 들어보면 유선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도 짜그리를 드셨던만. 자, 그거는 이제 점심때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인데, 자, 그러면 그 당일날은 뭐 서울에서 뭐 이제 뭐 누구 만나서 저기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려와서라도 좀 가서 이 현장을 지휘를 했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늦게 점심때 나가지 않습니까? 참 이게 정말 그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의혹이라든가 이슈는 명태균 게이트와 김영한 지사가 연루된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각종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명태균 얘기하다가 뭐 김진태 강원지사 얘기하다가 살짝 나왔다 들어가고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뭐 그 김영한 지사를 예를 들어서 공천 주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 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그 연루 가능성을 자꾸 주목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좀 아십니까? 그것도 또한 뭐 그 베일에 다 쌓여 있으니 알 수가 없죠. 사실 뭐 명태균 그것도 뭐 황금폰 깐다 안 깐다 하더니 뭐 지금 계속 안 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면 그게 큰 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없다. 아예 그냥 나오는 그냥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요게 큰 불이 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 저 명태라고 자꾸 말해서 빼보기도 잘 쓰셨는데 현재 상황은 최근 소식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 쭉 이렇게 보니까 명태 처음에는 껍질인 줄 알았더니 명태 알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참 비상한 분 같아요. 뭐 여기 전 의원님 나오셔서 뭐 제2의 제3의 명태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머리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2, 3이 있다 한들 명태균씨만은 못 따라갈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좀 약간 신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말하는 것도 신기가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지력도 있다고 하고 그게 실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네. 그렇다고 김영한 지사 관련된 소식을 들거나 이런 건 없죠? 그거는 제가 그분 김영한 지사 여기 청주 내려오기까지 그 과정을 제가 잘 아는데 원래 경기도지사 출마하려고 사무실까지 다 얻어놓으신 분 저 당에서 두세 번 이렇게 만나고 해가지고 접촉해서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원래는 또 뭐 경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합의 추대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청주권의 그 터줏대감 의원께서 또 이번에 재판받는 그분이 또 이제 또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경선까지 했잖아요. 경선에서 그래서 그 경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선을 통해서 된 거지. 무슨 뭐 명태균이 여기까지 무슨 공천을 줘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도
뭔가 이게 그 사건이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 과정에 어떤 좀 그 재밌는 이야기거리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그 그 보좌관 명사장의 강혜경 씨를 그 원희룡 전 장관도 고발했잖아요. 왜 고발했냐면은 김종인 박사가 제주도에 왔는데 네. 거기에 명태 사장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그 별장에서 찍은 거를 그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이 소유한 별장에서 거기서 이제 둘이 찍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김 박사께서 제주 오시면은 그 당시 제주지사 하시는 원희룡 전 장관과 그 저녁 식사를 한 번씩 하세요. 워낙 두 분이 또 친하시니까. 근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도 명태균 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혜경 씨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나 보더라고. 있었다고. 아, 가서 김 박사하고 원지사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거 듣고 그대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원희룡 그 당시 이제 지사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예, 한 번 딱 만났어요, 한 번. 그것도 김영선 의원이 잠깐만 만나자 그래가지고 선거 캠프에 그럼 선거 캠프로 데리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선거 캠프에서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당 대표 나갈 때. 예? 그때 한번 만난 거 외에는 뭐 이제 좀 뻥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뻥이니까. 제가 뭐 그 우리 원희룡 그 전 장관님을 제가 뭐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치인들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모릅니다. 만난 사실 없습니다. 처음에 다 이래요. 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아 그때 만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발전하면 정말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자, 이번에도 그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하다가 자꾸 밝혀지는 사람들. 아니 명태균 얘기만 나오면 요즘에 다 경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서.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김영환 지사 관련된 세 가지 이슈, 대출 문제, 오송 참사 관련된 거, 명태균 게이트랑 또 연루가 됐냐 뭐 이런 거에 대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들을 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지사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왜요? 입장을 아주 자세하고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정무부 지사 하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아니 전화 왔을 것 같은데. 아니 저런 거 하면은 잘할 것 같아. 대변인. 대변인? 네. 아니 그래도 지금 있는 대변인 열심히 해야 되고. 대신 응가해 주는 거. 그런 대변인 말고 대신. 알겠습니다. 오늘 저 긴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